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오신 분들은 꼭 강의 듣고 오셔야 돼요. 미리 뭐 공시법령은 그런 게 아니라 법과목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뭐 11월, 12월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1월, 2월 강의를 들으시든지 수업 전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꼼꼼히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어떤 내용을 하는 거 대충이라도 꼭 듣고 오셔야지만 수업에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100쪽에 지적정리 보실 텐데요. 이 지적정리는 아직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좀 할 겁니다. 지적정리 좀 어려워요. 공간정보법에서 그나마 좀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왜요? 네? 왜요?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겁니다.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모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면적, 경계, 좌표 요 세 가지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돼요. 정확하게는 경계와 좌표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 겁니다. 경계는 평판 측량, 좌표는 경위 측량. 그래서 경계와 요 좌표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되면 이 수집된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해내죠. 맞아요.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면 전자 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내죠.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이 수집이 되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죠. 결국은 면적이 측정되기 위해서는 경계와 좌표가 필요하고 경계와 좌표가 수집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수적인 정보는 뭐가 수집이 됩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맞죠? 이때 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를 뭐라고 불렀죠?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의 정보가 달라지는 것,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죠.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해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동.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됐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도 토지 이동에 추가시켰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시키는 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규 등록. 이거는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건 나중에 추가가 된 겁니다. 원래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즉 이거를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 달라진 바를 지적 공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 지적 공부에 반영하는 것을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거 달라지는 경우 있습니까?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졌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정리.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에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공부하셔야 될 텐데, 먼저 이 토지 이동 정리는 출제될 게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누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하고, 결의에 의해서 서류가 한 장 작성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 결의가 서류로 작성이 돼야 돼요.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결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이 토지 이동 정리하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의를 딱 한 다음에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대장 따로, 임야 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되고,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 지적 공부가 토지 이동 정리라는 것은 토지 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죠. 맞아요.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 왜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결정했습니까?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결정했고, 토지 이동이 결정이 됐으니까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토지 이동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이유는요, 토지 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지적소관청이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토지 이동 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고 했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환지를 수반할 때는 토지 이동 신청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죠. 따라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토지 이동 신청서가 없으니까 도시개발 완료 신고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요게 다예요. 토지이동 정리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 토지이동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나 또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제 토지이동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생소한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자꾸 들으시면 익숙해져요. 두 번째, 이 소유자 정리가 좀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좀 더 어렵고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아까 토지이동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를 결의를 해야 되고, 결의가 서류로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유자 정리도 마찬가지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소유자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돼야 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토지이동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돼야 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유치원 수준의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유자 정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네? 등기부.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돼야 돼요. 등기 관련 자료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돼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죠.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부가 없습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소 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인은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 뭐가 있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신규 등록 설명할 걸. 네, 전 너무 쉬워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완전히 깜깜하시네요. 괜찮아요. 이제 3월인데요. 뭐. 81쪽을 가보십니다. 81조. 거기 2번에 신청 절차에 단가로 2번 첨부 서면이 있죠. 거기 다 별표 쳐져 있죠. 근데 왜 안 외우셔요? 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법원의 판결서에 갑이 소유자 이미 표기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자를 소유자로 인정한 거죠. 따라서 판결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됩니까? 될 겁니다. 두 번째,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게 되면 그 메꾼 자가 무조건 소유권자죠.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바다를 메꾼 자는 무조건 소유자예요. 그러면 바다를 메꿨다면 이제 관할 관청에 가서 바다를 메꿨다는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신고하겠죠. 그러면 그 관할 관청에서는 완료가 됐음을 검사를 할 겁니다. 이걸 준공검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누가 매립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누가 매립했는지가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준공검사 확인증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어렵네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예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지적공부가 없는 상태예요. 지적공부가 없다면 등기부도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신규 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등기부도 없을 테고 지적공부도 없을 테니까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누구 재산으로 봅니까? 국유재산으로 봐요. 그러면 국유재산으로 볼 테니까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국가소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럼 이 토지는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할 겁니다. 국유재산에서 지자체의 재산을 넘기겠다는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협의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 협의서는 국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문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지자체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협의서, 나머지 기타. 이게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예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외웠다고 간주하죠. 뭐 하다가? 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지적 공부를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가지를 제출하겠죠. 그 자료를 지적소관청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번째. 요거는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고요. 지적 공부는 이건 지적 공부고요. 지적 공부는 토지의 표시 부분이 등록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소유자 부분도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없는 상태예요. 다시요. 지적 공부는 존재하는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그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지적 공부는 존재하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다고 한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누구 소유로 봅니까? 국유재산으로 보게 돼요. 맞죠? 그렇다면 이 국유재산에 총괄청이 있겠죠? 누굽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또는 별도의 관리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별도의 관리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는 존재하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다면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으로 소유자 부분을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국으로 등록하라고 해달라고 지적소관청이 신청하겠죠. 이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해야만 될까요?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아까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얘기 안 했죠? 따라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국유재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가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납세증명서,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하게 되면 이게 소유자로 증명이 될 수도 있죠. 그때는 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탈취해 간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없을 때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요거 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불부합지. 불부합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불부합지. 요 불부합지를 보실 거예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2개의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지적공부? 지적공부 아니에요. 맨날 그리는데 저기 하루에 30번은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첫 번째 지적공부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을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A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하겠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이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정에서 구청장을 얘기한다고 했죠.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또 하나의 장부가 있는데 뭘까요? 등기부. 등기부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은 공시법령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장부가 나오겠습니까? 등기부겠죠.
그래서 등기부가 또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요즘은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겠습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등록이 될 겁니다. 이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될 겁니다.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얘는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이 두 개의 장부는 똑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죠. 따라서 이 안에 등록된 내용은 일치하는 게 정상입니까? 일치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일치해야 될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은 일치돼야 됩니다. 왜? 똑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일치시켜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되지 아니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줄 겁니다. 이를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매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자 정리예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등기 관련 자료가 기재된다고 했죠. 등기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이 달라졌다면 토지의 표시 부분이 달라졌다면 이게 바뀌겠죠. 토지 이동 정리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돼서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가 나타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니네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면 지적공매 토지 부분이 달라졌으니까 등기부도 고쳐야 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요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달라지면 요 부분이 달라지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소에서는 소유자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해 줘야 돼요. 즉 소유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서를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그러면 이 소유자 A가 주소지가 뭐냐면 서울이에요. 주소지가 소유자 A의 주소지가 서울인데 경기도로 이사 왔다는 겁니다. 강명시로.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질 때 하는 등기가 뭡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왔으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꾸는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를 받은 이 지적소관청은 이 소유자 부분을 주소지를 서울에서 뭐로 정리해야 됩니까? 경기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소유자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토지 표시에 이 토지 지번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0에 11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에 1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토지인데 지적공매는 100에 11번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100의 1번지로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가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번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완료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좀 어렵죠? 차근차근 따져보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완료 통지를 해도 정리할 수가 없다고요.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소에.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뭘 기다려 보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요 100의 1번지를 100의 11번지로 바꾸는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지적공부.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표제부를 100의 1번지에서 100의 11번지로 바꾸는 등기를 신청하는지를 기다려 본다는 겁니다. 왜?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는 직권으로 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등기관이 100의 1번지를 뭐로 바꾼다는 겁니까? 100의 11번지로. 그러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했다면 이제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으니까 소유자 부분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때 나오는 게 불부합 통지예요. 이게 미치겠죠? 이거는 등기법에서 출제 인수입니다. 1월 이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것도 1월.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직권으로 하게 돼요. 이건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한번 듣고 알 듯하지만 거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10월 전까지는 암기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죠? 등기부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은. 맞습니까? 소유자 부분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등기부 떼어봐야 되겠죠. 등기부 떼어보는 비용은 이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부담합니까? 공짜로 해야 되겠습니까? 공짜. 무료입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무료예요.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특이하게
돈과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를 자꾸 내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때 조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왜요?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두 번째,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데요. 이거 출제가 됐을 때 거의 대부분 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네, 요 정도 보시면 소유자 정리는 출제될 수 있는 거 다 보신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워서 네,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중을 보시면 지적정리가 나와 있죠. 거기 셋째 줄을 보시면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서설의 셋째 줄을 보시면 지적정리에는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가 나와 있죠. 먼저 토지 소유자 정리를 먼저 보시면 소유자 정리의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부가 되겠죠.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기준이 돼서 정리할 수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죠. 법원의 확정 판결서, 준공검사 확인증, 협의서, 기타. 그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는 겁니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 소유자 정리의 기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부합 통지가 나와 있죠.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1번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정리할 수 없고 이 경험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요? 불부합 통지. 되셨을까요? 넘겨보겠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확인이 있는데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조사 확인 밑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직권정리 밑줄 또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구 밑줄.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수수료 셋째 줄 보시면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암만 찾아봐도 공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료와 공짜는 같은 뜻이에요. 무료 꼭 기억하십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소유자 정리가 나와 있는데 먼저 신규 등록.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둘째 줄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지적공부는 존재하는데 토지의 표시도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청이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즉 소유자 없는 부동산 소유자 부분이 기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뭐라고? 국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가 있고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무주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없다면 뭐로 등록할 수 있다고요? 국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되셨을까요? 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 정리는 뭐를 작성해야 됩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렇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소유자 정리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등기 관련 자료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그 밖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가 나와 있는데, 토지 이동 정리의 대상 1, 2, 3번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외, 좌표 중에 뭔가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당연히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토지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이 먼저 토지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결의서는 둘째 줄 보시면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한 데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토지이동 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리의 통지 나와 있는데요. 지적공부를 정리했다면 그 토지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통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힘들겠죠. 공통점이 뭘까요? 소유자 모르는 경우. 맞아요.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소유자가 언제 모를까요?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고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이동이 나타났으니까 이때 토지 소유자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 결정하고 지적공부 정리했다면 토지 소유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면 제3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이동을 신청했고 그리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토지 소유자 알까요? 모를까요? 대위해서 토지이동을 신청이 됐고 그리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제3자가 대신 신청했으니까 소유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겁니다. 특례 규정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이 박탈됐죠. 맞아요. 그러면 특례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 신청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는 것을 소유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지금 뭘 설명을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토지이동 결정은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신청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대위 신청이 있죠. 대위 신청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지대역.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례 규정이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되었음을 아는 경우는 확실히 아는 경우는 뭘까요? 요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을 때 소유자에게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거기 공통점이 이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통점들은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소유자에게 신청하라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의의를 보시는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나머지는 다 토지 이동 정리인데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등기 촉탁, 밑줄 치시입니다. 등기 촉탁은 등기부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등기부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촉탁은 여러분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밑줄 치셔서 기억해 두십니다. 등기가 촉탁이 될 때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이라는 문구를 보시면 다만 통지 받을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밑줄 치십니다. 일간신문 밑줄 치십니다. 주간신문으로 자꾸 출제해요. 이 나쁜 놈들이. 주간신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 나쁜 놈들이 주간신문으로 자꾸 출제합니다. 나쁜 놈들이라 하면 출제하는 놈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밑줄 치십니다. 이 나쁜 놈들이 자꾸 시도의 공보로 출제합니다. 시군구예요. 시군구의 공보. 그 다음에 또는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 나쁜 놈들이 자꾸 미수로 출제해요. 또는인데.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밑줄 치십니다. 그러면 또는으로 돼 있으니까 일간신문, 시군구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공고하면 되겠죠. 맞아요. 언제?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되셨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통지 대상이 나오는데 이거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1번부터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소유자 신청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소유자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정답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직권 밑줄 치십니다. 소유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2번.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번 변경 신청권이 있다면 저라면 곧장 지번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거예요. 777로 바꿔달라고. 집안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저만 그렇게 신청하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번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일부에 대해서 새로 부여하는 게 지번 변경이죠. 소유자의 신청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해줘야 돼요. 3번. 지적공부의 복구.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을 여유도 없고 신청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4번.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직권 밑줄. 신청에 의해서 등록 말소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직권. 그 다음에 5번. 등록상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직권 밑줄. 그 다음에 6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지번 부여.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게 지번부여죠.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해야 될 겁니다. 6번.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은 처음부터 박탈된 상태죠. 소유자는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8번.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고 있죠.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돼요. 9번. 이건 좀 별표 치시고요. 다른 건 전부 다 토지 이동인데 이것만 등기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념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 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까? 아니죠.
지금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하고 있죠. 따라서 소유자 부를 겁니다. 통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의 공통점은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게 공통점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시점이 출제가 되는데 1번을 보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 촉탁하겠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변경 등기를 완료할 테고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밑줄 치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15일과 7일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등기소에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맞아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거는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되셨죠?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소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 보내집니다. 그럼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106쪽에 등기 촉탁이 나와 있는데요. 등기 촉탁.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을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 후에 등기가 되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을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와 좌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면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라고 했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토지 이동 정리가 나타났다면 등기소의 등기부도 표제부를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달라졌다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일치시키라고. 맞죠? 이게 달라졌다면 촉탁해야 될 겁니다. 니네도 고치라고. 요게 달라졌다면 고치라고 요구해야 될 겁니다. 면적이 달라졌다면 고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경계나 좌표가 달라진다면 변경 등기 촉탁할까요? 촉탁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여기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1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등기부에도 1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경계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경계가 이쪽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럼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그래서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쪽으로 갔는데 이 넓이가 1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쪽 경계도 바뀌었습니다. 줄어든 면적은 또 1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경계가 양쪽에서 바뀌었는데 이때는 면적에 영향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았습니까? 안 미쳤죠. 그러면 여기 면적이 안 달라지니까 여기도 달라질 필요가 없죠.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면적이 달라지면 경계와 좌표가 바뀌어서 면적이 달라지면 변경등기 촉탁할 테고 그 다음에 달라지지 않으면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등기 촉탁이 나와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밑줄 치시고요. 변경 등기를 촉탁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소유자 대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소유자를 위하여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 싫어하겠죠. 그러면 수수료 징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로부터 수수료 징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의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변경 등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변경 등기 촉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주 출제합니다. 이게 아마 줄기차게 보실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변경 등기 촉탁이란 말, 변경 등기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촉탁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인데 둘째 줄을 보시면 신규 등록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등기부가 아직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5번을 보시죠. 동글뱅이 5번을 보시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있습니까? 직권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 등록사항 정정의 경우에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정정하는 경우는 원칙은 신청이죠. 예외 직권이죠. 이때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정정하는 경우만 변경 등기 촉탁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은 변경 등기 촉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럼 왜 신청에 의한 경우는 변경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냐?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등기부 정정 등기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신청하겠죠.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직권 동그라미 치신다. 이거 하나 특이해요. 직권.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만 맞힐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절차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측량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측량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불토죠? 네, 불토니까 오늘은 매주 불토긴 한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측량 끝낼 테고 등기 들어갈 겁니다. 근데 등기 같은 경우는 공간정보법보다 난이도가 10배는 높아요. 난이도가 10배는 높고 양도 10배는 더 10배가 뭐야? 100배 정도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등기법 가장 두꺼운 책은 8,000페이지예요. 네, 민법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민법은 가장 두꺼운 책이 3,5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등기법은 8,000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만큼은 반드시 좀 미리 듣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오신 분들도 등기법은 당연히 듣고 오셔야 되고요.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오신 분들도 등기에 자신이 없으시면 듣고 오시는 게 맞아요. 등기법은 워낙 난이도가 높은 법이라서 7월, 6월, 7월, 8월 달에 등기법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될 겁니다. 꼼꼼히 듣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라도 듣고 오시라는 겁니다. 워낙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번 순환에는 등기법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듣고 오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